지금부터는 실제 머신러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한 퍼셉트론이라는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머신러닝은 사람의 어떤 생각하는 구조, 어떤 생각하는 능력을 그대로 모사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대로 본딴 것이죠. 그러면 사람의 뇌 구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람의 뇌는 기본적으로 지금 아래에서 보시는 신경세포들 혹은 뇌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세포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포핵이라든가 또 수상돌기, 그리고 수상돌기들을 연결하는 미엘린 수초나 촉삭돌기 등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핵은 수상돌기를 통해서 다른 세포핵과 콜라보레이션이나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이렇게 여러 세포핵이 수천 개 혹은 수십만 개, 수억 개의 세포핵이 서로 콜라보레이팅을 하면서 어떠한 사고나 혹은 생각이나 어떠한 추리나 그런 것들을 해가는 것이죠. 사실 세포핵은 기본적으로 메모리 기능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세포학과 세포학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사고하는 기능 등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뇌의 구조입니다. 자, 이러한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컴퓨터에서의 데이터 스트럭처가 바로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뉴럴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이 동그라미들과 어떠한 화살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그라미들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노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요 엣지를 엣지 혹은 링크라고 부릅니다. 이 노드는 앞서 우리가 보신 세포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 엣지는 소위 말해서 아까 보신 수상돌기와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노드는 어떠한 컴퓨테이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컴퓨테이션 능력을 가지고 서로 다른 노드들과 어떠한 협력을 하면서 혹은 통신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값을 가지도록 각각의 노드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시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훈련시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데이터를 주어서 이것이 옳고 그르냐, 아니면 이것이 어떤 값을 가져야 되느냐 등등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앞으로 이 뉴럴 네트워크 혹은 딥 뉴럴 네트워크에게 어떠한 데이터를 주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럼 가르침 받은 그런 뉴럴 네트워크의 이런 노드들은 어떠한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 특성이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어떠한 함수로 만들어지는데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그 아티피셜 뉴런을 우리는 퍼셉트론이라 부르겠습니다. 물론 이 퍼셉트론은 간단한 레이어를 가진 그러한 뉴럴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퍼셉트론으로 어떻게 간단한 학습이 이루어지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간단한 노드들, 이 노드들이 어떤 컴퓨테이션 능력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이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시킨다는 것은 각각의 노드의 특성을 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특성, 어떠한 프로퍼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하면 왼편에 보시는 이 수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여기서의 x는 어떤 노드로 들어오는 입력값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요 y는 어떤 노드로 들어오는 출력값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여기 뉴럴 네트워크에서 보시면 여기도 y equal wx가 있고요. 이 아래에도 y equal wx가 있고, 모두 똑같은 비슷한 수식의 어떤 1차 방정식이 들어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출력은 자 다음 노드들의 입력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y가 프로퍼게이션이 되면은 이 히든 레이어의 이 노드에서는 자 x에다가 y를 집어넣고 다시 새로운 y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y는 다시 프로퍼게이션 돼서 아웃풋 이 노드로 들어가게 되겠고, 역시 여기에 입력으로 변환이 돼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막 주고요. 다시 말해서 x 값들을 막 주고 그 다음에 뭐 하겠죠? 어떠한 값들, 이 w 값들을 계속 바꿔 나가면서 어떠한 값을 얻는가 하면 자, 어떠한 x에 대해서 대응되는 실제 최종 출력 값이 되도록 자, w 값을 바꾸는 것이 학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각 노드들은 수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식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 어떠한 결과가 다음 노드로 전파가 됐죠. 전파가 되면서 자, 이런 계산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떠한 X 입력의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원하는 출력이 되게끔 이 W 값들을 정하는 것이 바로 여기 퍼셉트론에서의 학습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구조를 어떻게 연결하는가 하면 아래와 같이 연결합니다. 자, 이 보시면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죠.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편에서 보시는 오른편에 보시는 뉴럴 네트워크를 자, 왼편에서는 조금 단순하게 수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노드가 있습니다. 여기 x 플러스 w1 곱하기 x1이 있고 또 그것들의 어떤 서메이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최종적으로 wm과 xm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각각의 노드는 뭐 하고 있죠? 그 결과를 더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더한 이런 수식을 우리 이런 식으로 어떠한 썸 기호를 통해서 시그마 기호를 통해서 간단히 살필 수 있습니다.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시 정리해 드리면 이 xi는 우리가 주어지는 값이에요.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주어지는 어떤 프로퍼티. 앞서 앞 슬라이드 앞 강의에서 우리가 붓꽃의 예를 들었는데 붓꽃의 어떤 꽃잎의 길이라든가 아니면 뭐 꽃봉오리의 어떤 넓이 등등을 어떤 프로퍼티가 있었는데 그 프로퍼티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y 값을 아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에서는 어떠한 x라는 프로퍼티에 대해서는 y 이런 것이 대응된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x에 대해서 이런 y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정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wi 값이죠. 이 wi 값을 계속 바꿔가면서 자, 이 xi에 대해서 어떤 y가 제대로 된 y 값이 나오도록 이 wi 값을 계속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학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얻게 된 모델은 무엇인가 하면 자, 어떠한 주어진 x 값에 대해서 정답만을 내는 그러한 wi 값이 바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다시 말해서 어떠한 주어진 x에 대해서 정답인 y를 얻을 수 있는 wi 값의 어떠한 집합, 어떤 컨피규레이션, 그것을 얻는 것이 바로 학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수학적인 모델은요, 우리가 간단하게 어떤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썸으로 이루어진 wi와 xi의 곱의 형태는요, 매트릭스 노테이션으로 아래와 같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자, 로우 벡터와 컬럼 벡터의 곱은 자, w1과 x1 그리고 w2와 x2 등의 합으로 이루어지겠죠. 자, 요 모양이 위에 있는 여기 summation wi, wx와 같은 형태가 되겠고요. 자, 앞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는 주로 매트릭스를 통해서 자, 위에 있는 이 수식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키 프로블럼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의 각각의 노드를 자, y는 wx라는 아주 간단한 1차 방정식으로 계산하겠다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뉴럴 네트워크의
그에게 뭘 가르칠 수 있겠냐라는 것 첫 번째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함수를 학습하게끔 가르칠 수 있고요. 어떠한 펑셔널리티,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배울 수 있도록 학습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행위라든가 어떠한 리액션을 하도록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첫 단계로 가장 쉬운 것이 바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해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뉴럴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그리고 각각의 노드가 자 y equal wx로 된 어떤 뉴럴 네트워크에게 함수를 가르쳐 보는 겁니다. 자, 그에 앞서 우리 좀 더 단순한 것들을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떤 프로블럼, 어떤 함수를 우리가 앞으로 그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퍼셉트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칠 것인가 하면, 자, 아주 단순하게 AND 게이트입니다. 아래에 보시는 AND 게이트는 입력이 두 개입니다. x1과 x2고요. 출력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x1과 x2는 0이나 1이 들어갈 수 있고요. y 역시 혹시 0이나 1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0과 0일 때는 0이고요. 0과 1일 때는 0이고 1, 0일 때는 0이고, 그리고 x1과 x2가 모두 1일 때에만 y가 1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이러한 어떠한 그 1차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AND 게이트의 모델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AND 게이트의 모델 만들고 싶은 거죠. 결과적으로 이 AND 게이트의 모델은, 자, 이 값을 그대로 모사할 수 있으면 그것이 AND 게이트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풀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어떤 리즈닝 시스템들을 우리가 빌드업하는 건데, 자, 퍼셉트론 모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하면은 AND 게이트를 우리가 모사하기 위해서 퍼셉트론 모델을 컨스트럭션 할 겁니다. 더 문제를 단순해 보면, 자, 어떠한 1차 방정식으로 된 것들을 y는 w1, x1 그리고 w2, x2에서 자, 이 w1과 w2를 정하는 겁니다. x1과 s2에 대해서, 그리고 y에 대응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AND 게이트의 어떤 트루스 테이블을 통해서 알고 있죠. 자, 요 트루스 테이블, 요 AND 게이트, AND 펑션을 우리가 그대로 모사할 수 있도록 w1과 w2를 계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단순히 얘가 y가 0과 1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래의 함수를 우리가 사용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의 함수에 앞에서 보신 w1, x1, w2, x2의 어떤 덧셈 형태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함수가 만약에 어떤 세타 값보다 작으면 0이고 세타 값보다 크면은 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에, 자, w1과 w1, w2와 w2 그리고 세타 값을 정해서 이 AND 함수를 우리가 그대로 모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위에 있는 y equal w1 wx1 플러스 w2 x2 보다는 조금 더 힌트를 주자는 것이죠. 그래서 y가 0과 1이 되는 케이스는, 자, w1 x1 플러스 w2 x2가 세타보다 작을 때라는 것이고요. 1은 자, 세타보다 클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w1과 w2 그리고 세타를 정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찾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실제로 요 AND 게이트, AND 함수를 만드는, AND 함수 모델을 머신러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습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는 w1과 w2 그리고 세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그 w1이나 w2 세타를 구하는 것을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케이스로서 자, 이러한 퍼셉트론 모델이 AND 게이트 펑션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W1을 0.5로 찾았다고 가정을 하고 W2 역시 0.5라고 찾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세타는 0.7입니다. 요 수식에서 W1과 W2 세타가 각각 0.5, 0.5, 0.7이라고 정해졌다고 하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x가 0, 0이 들어가면 이 부분이 0이 되고 이 부분이 0이 되고 0.7이죠. 따라서 첫 번째 요 수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0, 0인 경우에는 y는 0이 되죠.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0, 1은 어떻죠? 이 부분은 0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x가 0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0.5로 남습니다. 그래서 역시 첫 번째 케이스를 만족하기 때문에 y는 0이 되고 맞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이 부분은 지금 0.5가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은 0이 되기 때문에 역시 첫 번째 케이스를 만족합니다. 따라서 1, 0, 0도 역시 이 퍼셉트론 모델에 의해서 찾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1, 1은 어떨까요? 이 부분이 뭐가 되죠? 0.5가 되고 이 부분이 0.5가 되기 때문에 둘이 합하면 1이 되는 것이죠. 1이 되기 때문에 0.7보다 큰 케이스, 이 케이스가 되는 것이 두 번째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때 y 값은 1입니다. 역시 잘 찾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퍼셉트론에서 W1과 W2 세타 값을 찾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요 AND 게이트를 잘 모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이 논문을 보고서 상당히 흥미 있어 했고요. 그리고 어쩌면 이런 퍼셉트론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함수를 모사할 수 있는 지능을 개발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원래 논문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W1과 W2 세타를 찾아가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실제로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퍼셉트론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OR 게이트라든가 NAND 게이트 역시 모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퍼셉트론 모델들을 사용해서 XOR 게이트를 모사할 수 있느냐? 당시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노였습니다. XOR는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왜 그런지를 좀 살펴보시면요. AND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면에다가 X1과 X2를 이렇게 만들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1이 1이고 또 X2가 2일 때만, 이 경우에만 1이고 나머지는 모두 0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 두 클래스를 나눌 수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쭉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두 클래스가 분명히 요 한 선분에 의해서 클래스가 나눠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OR 게이트 역시 보시면은 이 부분은 모두 1이고요. 이 부분만 0입니다.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쉽게 두 클래스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1인 케이스, 이 부분은 0인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뭐죠? 1차 방정식이죠. 아주 단순한 1차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1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쉽게 판별을 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X1 어떻죠? 보시면 이 부분이 0이고요. 또 이 부분이 0이고 이 부분만 1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클래스를 나누려면 이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이걸로는 퍼셉트론으로는 XOR는 쉽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던 것이죠.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 머신러닝이나 또 퍼셉트론을 이용한 그러한 러닝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실망했겠죠. 이렇게 퍼셉트론을 이용해서 뭔가 될 것처럼 보였는데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께서 가만히 보시면 이런 것이 뭐죠? 지금 현재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이죠. 한마디로 싱글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멀티 레이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퍼셉트론 모델이 이런 XOR 게이트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키 아이디어였고요. 앞으로 여러분께서 머신러닝을 공부하시면서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가 왜 중요한가를 아시게 되는 그러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오늘 마치기에 앞서 우리가 그 퍼셉트런 모델을 조금 단순화시켜 보겠습니다. 위에 주어진 것이 제일 처음 초기의 퍼셉트런 모델이죠. 여기에 세타를 우리가 모두 왼편으로 옮겨서 그것을 B값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W 값들을 우리는 가중치라 부르겠고, 이 B값을 바이어스 혹은 편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주어진 뉴럴 네트워크가 있고,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각각이 이런 식으로 어떤 엣지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링크를 가지고 있어 네트워크를 이룰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죠? 각 노드가 이렇게 y는 w, x 그리고 b라는 단순한 1차 방정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양의 x와 y의 어떤 페어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준 다음에 하는 일이 뭐죠? 이 w와 b 값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자, 주어진 x에 대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y를 만족시킬 수 있는 w와 b를 찾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뭐죠? 어떻게 주어진 퍼셉트런 혹은 어떤 딥 러닝 모델 혹은 딥 뉴럴 네트워크를 위해서 W와 그리고 B값을 찾느냐, 웨이츠와 그리고 바이어스를 찾느냐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한 W와 B값은 우리가 어떤 올바른 answer, 그러니까 바른 대답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값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의 랩을 실행해 볼 건데, 우선 퍼셉트런 모델을 어떻게 파이썬으로 인코딩할 수 있는지를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랩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좀 더 머신러닝을 위해서 어떤 매스들이 있는데, 어떤 수학적인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요. 그리고 파이썬의 넘파이라든가 판다스를 조금 더 구경해 보는 식으로 해서 다음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